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되죠? 예. 자, 14번서부터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유효 요건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소유권 등기가 되고 나서 등기부가 멸실됐어요.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등기는 효력의 뭐가 아니라서?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자, 2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자, 이중 보존 등기에서는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 무효거든요. 자, 근데 둘째 줄,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거죠. 그럼 지금 후등기를 근거로 해서 이전 등기 넘어간 거죠. 그럼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3번,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매매가 됐을 때 최종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셨다는 거예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일단 갑 쪽에서는 신축한 거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자죠. 그리고 신축한 건물을 그대로 을한테 팔고, 그리고 을이 다시 또 병한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병이 소유자가 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할 때 원칙상은 신축한 자가 보존 등기를 하고, 갑의 보존 등기를 근거로 해서 이전 등기 격려받고, 다시 병한테 또 이전 등기 해야죠. 이렇게 등기를 해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야 이러면 세금 많이 나가니까 보존 등기 하지 말고 이전 등기 하지 말고 최종 양수인 병 명의로 해갖고 곧바로 보존 등기 합시다.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병 명의로 보존 등기 했을 때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결과가 똑같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병의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어야 되는 거죠. 결과 똑같고 실체 부합입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 자, 4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등기 전매를 가리켜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단속 규정이죠. 효력은 있는 거 없는 거? 효력 있는 거지. 그죠? 맞는 말. 5번입니다.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해서 격려되었던 등기입니다. 실체 권리 관계에 합치된다 할지라도 무효다. 이거 우리 예상 문제 풀 때 나왔던 거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유효. 이런 거예요.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했었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등기 받아야 돼요. 근데 갑 쪽에서 대금을 받아놓고 돈 다 받아놓고, 그럼 이제 갑이 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줘야 되죠? 근데 갑이 실종돼 버린 거지. 실종. 증발해버린 거죠. 증발. 갑이 실종됐으니까 을은 등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과거 주특기 살려서 위조 등기했다. 요 사건. 일단 위조해서 등기가 격려되면 별 다른 말 없었으면 무효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사안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리고 을은 마땅히 등기를 해야 받아야 할 지위가 있는 자죠. 그 자가 위조해서 등기를 한 거는 위조를 했더라도 요거는 실체적 권리 관계 부합이 되고, 이 경우는 이거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유효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위조라는 말이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위조라고만 나오면 이제 무효로 정리를 하되,
요 지문처럼 실체 부합, 실체 합치됐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유효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혼동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습니다. 이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단 가등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 예를 들어 을명의로 가등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격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갑에게 본등기를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본등기를 받은 건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해갖고 등기한 게 아니라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것이다. 요렇게. 자, 이거는 본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갑 쪽에서 자발적으로 을한테 등기해 준 거거든요. 요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을 명의로 격려돼 있었던 가등기 있죠? 이건 소멸하지 않고 가만히 남아있어요. 가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등기를 근거해서 보존시키려고 했던 이 등기 청구권도 가만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번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죠? 처음 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정답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답 찍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본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처음 보는 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이 아니겠다, 얘는. 얘는 답이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게 정답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정답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들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전 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할 만큼 하고 알 만큼 알았던 상태에서 얘는 진짜 처음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자, 2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입니다. 근데 여기서 2순위 저당권자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그죠? 2번 정답.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와도 막힘없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걔네들을 무시하면. 자,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일 때 요렇게. 요 상황에서 만약에 1순위 저당권자 을이 뭐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했다. 야, 이런 경우면 1순위 저당이 없어져 버리면 얘 순위 올라오죠. 따라서 이 경우는 혼동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 안 하지. 혼동 예외잖아요. 소멸 안 하는데 2순위 저당권자 병이 뭐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취득을 한 거라면은 이거는 그냥 혼동 원칙이죠. 밑에 올라올 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저당권 어떻게 된다? 혼동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다. 예. 자, 따라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나요? 예, 1순위는 소멸 안 합니다. 혼동 예외. 4번, 갑이 가지는 지상권 위에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그러면 A가 소유자라고 가정해 보세요. A가 소유자예요. 자,
자, A가 소유자인 상황에서 이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지상권자고, 그리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저당권자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을이 저당 잡고 있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갑의 지상권을 을한테 양도시켰을 때, 을이 지상권자가 되었을 때, 요게 이제 혼동되는 거죠. 내가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었는데 그 지상권이 내게 된 거죠. 그럼 내가 내 지상권 내가 담보 잡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죠. 뭘 없애야 돼요? 지상권 없애, 저당권 없애? 저당권 없애야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제한물권끼리 혼동 소멸한다. 자, 5번입니다. 갑이 가지는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병은 지상권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갑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여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갑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자 또 들어왔다는 거죠. 병이 요렇게. 요 상황이죠, 지금. 자, 당연히 이 상황에서 지상권자 갑이 지상권을 을한테 양도시켰을 때 당연히 아까 전에 봤듯이 혼동 원칙에 따르자면 을의 저당권이 없어져야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없어져 버리면 밑에 얘가 올라오죠. 그럼 이제 혼동 예외죠.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해. 혼동 예외. 소멸 안 한다. 네. 정답은 2번. 주었습니다. 16번 문제. 점유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나요? 적법 추정 민법 몇 조 말하는 거죠? 200조 말하는 거죠. 민법 200조 말하는 거지요? 200조. 이거는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부동산에 왜 적용 안 되죠? 등기 추정력이 있어서. 등기 추정력이 있어서. 자, 2번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수탁자는 소유자 되려는 사람이에요? 명의만 받는 사람이에요? 명의만 받는 거죠? 따라서 자주점유요? 타주점유요? 타주요, 타주. 3번.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습니다. 자주였다가 타주로 바뀌는 건 판결 확정시 맞습니까? 네, 자주, 타주, 판결 확정시. 반면에 선이었다가 악의로 바뀌는 건 언제부터죠? 소재기시부터죠. 소재기시부터. 자, 4번입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도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줄에 나오듯이 착오를 통해서 인접토지를 자기가 산 땅이라고 믿고 여기 내가 산 땅이네 라고 믿고 이렇게 침범해갖고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걔가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 분묘를 설치하든 가만히 냅두든 뭘 하든 집을 짓든 뭘 하든 어쨌든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죠. 이 사례에서 만약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면 타주겠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받아서 내가 산 땅이라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는 자주입니다. 그자가 분묘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입니다. 4번 정답. 5번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지금. 계속 점유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 2000년도에 점유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갑이 2020년도에도 점유를 했다 라는 걸 증명했다면 요때도 점유 증명, 요때도 점유 증명, 증명했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뭐 한 것으로? 계속 한 걸로. 계속 점유한 걸로 인정해주죠. 이 계속 추정이죠. 이 계속 추정이 없으면 2001년도 입증, 2002년 입증, 계속 입증해야 되잖아요.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양 시점을 증명하면은 그 중간은 계속 해왔던 걸로 일단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속 추정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갑이 점유. 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 요렇게. 야, 이러면 사람이 다르잖아, 이러면은. 이런 경우도 계속 추정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갑에서 을로 점유가 뭐가 됐다? 승계가 됐다. 점유가 승계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면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는 거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예, 4번 정답이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점유자께서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그죠? 필요비 중에서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2번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점유자가 행사하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 안 따지죠. 불문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던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자, 점유물에 대한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 한도 배상이냐 아니면은 전부 다 배상인 것이냐 이런 거 따져볼 때 지금 현재 선의죠. 선의. 맞나요? 근데 지금 임차권이 있다고 오신했죠? 이러면 타주일 수밖에 없죠. 현존 한도 배상 책임지려면 선의이고 자주여야 되는데 얘는 선의지만 타주라서 현존 한도다 전부 다 배상이다. 전부 다 배상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점유자는 유익비에 관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한해서 자신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유익비 청구할 때 선택은 돈 줄 사람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야죠. 회복자 선택 4번 정답. 자, 5번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로 추정 맞습니다. 근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죠.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예. 18번 내려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점유하는 거 말하는 거죠. 10년간 점유하는 거죠. 그죠? 10년간. 근데 10년간 점유를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등기한 자가. 등기했어, 안 했어? 등기했어요.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면 되는 거죠. 또 무슨 점해야 돼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10년 동안의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 기초가 되는 등기가 무효였더라도 10년을 채우면서 유효로 뒤바뀝니다. 자, 1번입니다. 명의 수탁자도 10년 이상 점유를 계속했다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한테 격려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네?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죠. 무효. 근데 유효일 수도 있죠. 명의 신탁이 유효면 유효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예요. 자, 한 번 더. 명의 수탁자는 무슨 점유예요? 타주라고, 타주. 취득시효가 되려면 자주여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타주라고요.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취득시효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는 자는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맞나요? 합산할 수 있죠. 예. 3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등기가 꼭 유효일 필요가 없죠.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 자, 4번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10년 이상 격려되어 있는 이상 상속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상속인은요, 당사자 지위를 가집니다. 당사자 지위. 자,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자, 최초 소유자가 갑이었고 갑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거지. 그럼 위조해갖고 등기한 거니까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그죠? 여기서 을이 위조 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병한테 팔고 넘기면은 병에게 등기가 격려되었을 때 제3자에게 격려된 등기도 이것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병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병이 이렇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뭐 한 7년 점유하다가 병이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다고요. 그래서 병의 지위가 정한테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병의 지위를 넘겨받은 정이 상속인으로서 당사자 지위를 가진 상태로 3년이 경과됐다면 합쳐서 10년 채운 거죠. 그럼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당사자 지위가 있으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은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얘는 이미 당사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가 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왜 상실 안 하죠? 네? 왜 상실 안 하죠? 대답하세요. 왜 상실 안 합니까? 등기는 효력의 존속 요건 아니라서요. 상속인이 3년을 채웠어요. 합쳐서 10년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그런 사실이 있었네? 등기한 거죠. 그럼 10년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럼 상속인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억울하겠죠. 갑은 억울하겠지만 갑의 소유권 상실. 빠이빠이. 이제 소유자 얘죠. 얘. 맞나요? 근데 여기서 또 무가 나타나가지고 뭐 했습니다? 위조시켰습니다. 자기한테로 등기 넘겼습니다. 이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이때 정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상실한다, 상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등기는 뭐라서? 효력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 예. 최초에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을이 위조시켰을 때도 갑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죠? 왜 상실 안 됐어요? 등기는 효력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요. 그죠? 근데 여기서 팔아 넘겨서 10년을 채우니까 얘가 소유자 됐던 거죠? 똑같아. 위조해도 또 여기 안 된다는 거지. 효력이 아니라서. 그럼 여기서 무가 또 팔면 이렇게 팔아 넘기면 무효죠? 근데 여기서 또 몇 년 채우면 또 10년 A가 또 10년 채우면 여기서 10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자평공 선무 이거 채우면 그럼 또 A가 또 소유자 되겠죠? 또 그렇게 되겠죠 또. 그럼 여기서 B가 또 위조시키면 A의 소유권 상실된다, 상실 안 된다? 상실 안 된다고요. 왜 상실 안 돼요? 등기는 효력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서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19번 문제. 부합 문제 틀린 것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입니다. 나무를 막 심었죠? 나무가 어떻게 돼요? 부합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부합이 되죠? 예,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증축 당시에는요, 독립성이 없었는데 후에 구조가 변경돼가지고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립성이 없었지만 나중에 독립성을 가지게 됐죠. 이러면 부속물입니다, 부합물입니다? 부속물입니다.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했던 건물에 그 권한에 의해서 증축시켰습니다. 증축된 부분에 독립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럼 부합이에요, 부속이에요? 부속이죠.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자, 4번입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습니다. 기존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평가가 됐든지 안 됐든지 지금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가 될 때 같이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경락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4번 정답. 5번은요. 사용대차권에 기해서 식재된 수목입니다. 그러면 대차권자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러면 권원을 갖고 나무 심은 거예요. 그럼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맞나요? 그럼 경매가 됐을 때 같이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요. 토지가 갑 거예요. 응? 토지 갑 거. 자,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렸다. 임차인이죠.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 나무. 그러면 임차인이 심은 나무니까 나무가 합쳐집니다, 안 합쳐집니다? 안 합쳐집니다. 이 나무는 갑 겁니다, 을 겁니다? 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갑한테 받을 돈 있었던 A가 너 돈 안 갚을래? 경매 들어가면 토지 경매하면 나무가 같이 매각이 됩니다, 토지만 매각됩니다? 토지만 매각됩니다. 부합되지 않아서. 그죠? 근데 을이 임차권이 아니라 을이 사용대차권이래요. 그게 임차권이든 사용대차권이든 임대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권원이 있는 거 없는 거? 권원이 있는 거죠.
그럼 대차권자가 나무를 심어도 똑같아요. 나무는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쳐져 안 합쳐져. 그러면 다른 채권자가 토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토지만 경매가 될 뿐 나무는 경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가 뭐 지상권자가 마찬가지죠. 똑같죠.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어도 합쳐지지 않는다. 이런 걸 다 정당한 권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나무를 심은 자들은 그 나무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다. 정답 4번. 20번. 갑을병은 X 토지를 공유하며 갑이 7분의 4, 을이 7분의 2, 병이 7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의 지분을 보면서 떠올려야 되죠? 뭐가 떠오르세요? 과반수구나. 을은 뭐죠? 소수. 병은요? 소수. 그죠? 을보다 병이 좀 더 많죠? 뭐 어쩌? 그래도 소수죠. 그죠? 소수. 1번입니다. X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고 싶어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는 건 무슨 행위라고 봐야 되겠어요?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죠. 2번. 병이 갑하고 을 동의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단독 명의로 등기해버렸죠.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겠지만 병도 지분을 가지고는 있죠. 그러니까 싹 다 무효는 아니죠. 병이 갖고 있었던 7분의 1만큼은 유효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는 할 수 없죠. 3번. 갑이 단독으로 토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합니다. 이 을하고 병은 갑한테 야 너 나가 반환 청구, 야 너 제거해 방해 제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반환은 안 되고 제거는 돼요? 안 돼요? 반환도 안 되고 제거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7분의 얼마예요? 7분의 4죠. 맞나요? 예, 자, 을의 지분은요? 7분의 2. 7분의 1. 첫 번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요. 그럼 이건 괜찮은 거예요? 버릇 없는 거예요? 버릇 없는 거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 상대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너 뭐하냐 지금? 너 나가. 반환 청구. 예전에는 이게 됐었어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지금 판례 입장 바뀌었지요. 반환 청구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뭐 청구하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라고. 제거 청구를 해야 된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판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요건데 지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갑이 배타적 점유하고 있죠? 근데 얘는 과반수지 않습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거다, 버릇 없는 거다, 이거. 적법한 거죠. 관리 방법으로서 이거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 중 누구라도 갑한테 가가지고 야, 반환해라. 반환 청구. 당연히 안 되고. 아, 그럼 제거 청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거 청구도 안 돼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싹 다 안 된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배타적 점유하는 거랑 소수가 배타적 점유하는 거랑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도 못하고 방해 제거 청구도 못하고. 맞나요? 예, 그렇죠. 정리되세요? 3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4번입니다. 과반수권자인 갑이라도 을, 병, 동의 없이 나대지에다 건물 짓겠다? 나대지 위에 건물 짓는 거 있죠? 이것도 처분행위입니다. 신축할 권한은 없다. 예. 자, 5번입니다. 정이 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때 갑은 정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달라고 해야 돼? 지분만큼 달라고 해야 돼? 지분만큼. 5번 정답. 전부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이어서 갑니다. 자, 구분지상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어디가 틀렸어요? 수목이요. 제가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1번 정답. 틀렸습니다. 자, 2번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 사용권 제한시키는 거 합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 지상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정하는 거죠. 입체적 이용을 하는 거고 4번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은 공간적인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5번입니다. 토지 일부 특정 구분층에 대한 구분지상권. 네, 물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22번이요. 갑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을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 건물주 갑, 그리고 그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토지 소유자가 갑, 건물 소유자도 갑이고, 그리고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기읍부터 을이 갑동의 없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갑의 동의도 안 받고 을이 제멋대로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되죠. 처분 자유가 있죠? 그럼 전세권 넘어가면은 제3자 병의 전세권 취득은 유효해요. 물론 전세권 처분하는 게 싫으면 갑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할 당시에 설정 행위를 통해서 처분 금지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었으면, 딱히 정한 게 없었다면 전세권 양도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유효하게 전세권이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갑은 이제 전세금 반환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전세금 빼줘야 되죠? 을한테 빼줘, 병한테 빼줘? 얘한테 빼줘야죠, 얘한테. 기억 틀렸죠? 을한테 반환 아니요. 병에게 반환입니다. 기억 틀렸고. 자, 니은 갑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했고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던 상황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이 되었고 토지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네요. 매매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 넘겼네요. 자,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이게 그 유명한 305조. 죄송합니다. 안 유명합니다. 자, 305조 법정지상권. 하나도 안 유명해요. 305조 법정지상권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전세권자가 지상권 취득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 설정자가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갑이 지상권자, 을이 지상권자. 갑이 지상권자죠. 누가 건물주죠? 얘가 건물주죠? 얘가 지상권. 얘가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거를.
니은은 맞는 거죠.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예. 디귿. 건물 전세권자인 을과 인접한 건물 소유자 사이에 상린관계 준용되지 않나요? 준용되죠. 상린관계는 전세권에도 또 어디에도 지상권에도 뭐가 되죠? 준용되죠. 토지를 객체로 하든 건물을 객체로 하든 전세권에도 지상권에도 상린 관계는 준용된다. 디귿 또 틀렸죠. 리을 을은 전세권 지금 존속 중이네요. 자, 전세가 지금 존속 중이지만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채권 양도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존속 중이라도요. 자,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넘기세요. 23번 문제.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 맡겼고요. 갑이 수리비 30만 원을 주지 않아서 을이 유치권 행사 자동차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누가 유치권자예요? 을 유치권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주인이 갑이었죠? 근데 차주가 바뀌었죠? 누구로? 병으로. 그죠? 그래서 바뀐 차주인이 을한테 야 자동차 갖고 와. 자동차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을은 자동차 줘야 돼요? 안 주고 유치권 행사하면 돼요? 행사하면 되죠? 제3자도 행사할 수 있죠. 인도 거부할 수 있다. 예. 2번 을이 자동차를 병한테 빌려줬어요. 바보 아닙니까? 아니 을이 자동차를 어떻게 했어요? 갑한테 어떻게 했다고? 빌려줬다고. 근데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갑이 누구? 갑이 채무자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갑이 무슨 점유를 합니다? 직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했으니까 갑이 수리비를 줘요? 차 끌고 도망가요? 차 끌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유치권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 소멸합니다. 2번 정답이요. 3번 선관주의 의무. 예. 4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에 소멸시효는 진행해요? 진행 안 돼요? 진행하잖아요. 왜 진행해요? 기다림이라서. 기다림. 5번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자동차 병에게 대여해줬고 인도해줬어요. 이거는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을이 수리비를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이때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저 채무자, 저 소유자로부터 뭐 받아야 되죠? 동의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대여를 해줬대요. 누구한테 대여해줬죠? 병한테. 동의받고 해줬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대여한 거지, 그냥 대여를. 그냥 대여한 거니까 유치권자가 자신이 지켜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의무 위반. 그러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유치권이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가만히 있는 거죠. 일단 가만히 있는 거죠.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갑 쪽에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 청구. 소멸 청구를 하면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무를 위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 받아서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청구 받아서예요. 지금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출제자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무를 위반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 그게 아니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뭐 하면 네, 소멸 청구하면 그러면 유치권이 어떻게 돼? 그거 제가 하려는 말이. 그러니까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24번 문제. 저당권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획, 채무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되죠. 채권 끝났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니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침으로. 부합물에 미칩니까? 네, 미치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이 명인방법 갖췄다는 거는 부합됐습니다. 부합이 안 됐습니다. 부합이 안 된 거죠. 그럼 저당권 효력이 여기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불법 말소되었던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됐습니다. 경락 대금도 다 완납됐어요. 그럼 경매가 끝난 거죠. 경매 끝나고 나서 저당권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말소 회복시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끝났어 이미. 이미 버스 떠났죠? 안 돼요. 리을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양도인한테요? 양수인한테요? 이런 거예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을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을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도 양도가 됩니까? 양도가 됩니다. 양도가 돼요. 그럼 저당권이 병한테 넘어가요. 그럼 저당권 양도할 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왜 등기해야 되죠? 법률 행위라서. 을하고 병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저당권을 이전시킨 거니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이전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부기 등기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을이 저당권의 양도인이고 병이 저당권의 양수인이죠. 피담보 채권이 다 소멸했고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다 끝났을 때 소유자 갑 쪽에서 저당권 말소시키라고 청구할 때 현재 저당권 명의자 상대로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도인하고 양수인 중에서 현재 저당권의 명의자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 얘가 현재 저당권자인 거죠. 명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갑은 양도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말소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양도인 어디 갔어요? 집에 갔습니다. 양도인의 저당권 등기는 이미 다 말소 처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시켰으니까. 그죠? 그럼 저당권 명의자가 얘라고, 얘. 따라서 말소 청구는 얘 양수인한테. 그럼 리을은 맞았어, 틀렸어 지금? 틀린 거지. 양수인이 아니요, 양수인이요. 양수인에게. 자, 정답은 기역 1번입니다. 1번. 자, 25번까지만 풀고 쉴게요. 힘내세요. 갑이 채무자 을 소유 A 부동산에 최고액 2천만 원으로 근저당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누가 근저당권자예요? 누가 근저당권자? 갑. 틀린 것은 1번. 갑이
근저당권자 갑이 자신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의 확정.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원금 채권. 이미 경매가 신청됐고 채권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후에 새롭게 거래해서 발생하게 되는 원금 채권은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1번하고 잘 비교해 두셔야 되는 게 2번이에요. 위 1의 경우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한 그 확정 후에 이자나 지연 손해금. 이자는 담보가 돼야 안 돼요? 확정 후 이자. 이자 담보가 되죠. 예? 이자는 담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그때 엄청 강조했던 건데 8월 달에 7월 달이었나? 아니 8월 달이에요. 8월 달. 자, 을이 소유자고요. 자, 을이 소유자고, 자, 을 소유 부동산의 갑이 근저당권자. 자, 그러면 일단 이 근저당권자가 을한테 빌려준 돈, 을에게 빌려준 돈이 있겠죠. 그게 채권액입니다. 빌려준 돈. 자, 가령 빌려준 돈이 뭐 1,000만 원이라고. 아니 뭐 한 1,300? 1,300. 1,3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빌려준 돈은 1,300이지만 채권 최고액은 더 높게 기재하는 거죠. 최고액을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2,000입니까? 2,000, 최고 2,000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을이 계속 이자 안 내고 돈 안 갚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채권액이 1,300에서 채권이 불어나겠죠? 불어나서 채권이 1,500이 돼버렸어. 근데 채권액이 1,500이 되었던 시점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경매 신청.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을 싹 하면서 그때 당시에 채권액 1,500으로 채권이 뭐가 돼요? 확정. 근데 그러고 나서 을이 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니까 갑이 안 되겠다 그래. 에이, 불쌍하네. 하면서 돈을 또 빌려줬어. 200을 또 빌려준 거지, 200을. 그럼 확정 후에 새롭게 거래를 또 했던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채권은 이미 확정돼 버린 이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미 확정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갑이 우선 면제권 행사를 할 때 얼마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1,500이요? 1,700이요? 1,500이지. 맞나요? 1,500인 거지. 얼마에 확정됐으니까? 1,500에 확정됐으니까. 따라서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원금 채권. 그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안 돼요. 그러나 경매를 신청했고 채권액이 1,500으로 확정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이 경매가 되고 경락되고 돈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 걸리죠.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이미 확정된 채권 1,500에 대한 이미 이 채권에 대한 뭐가 붙어요? 그동안에 이자 붙는다고. 이자 붙겠죠. 뭐 지연이자도 붙을 수 있겠죠. 이것들은 담보가 돼요? 담보가 안 돼요? 담보가 돼요. 물론 담보되는 것은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문장 다시 보세요.
2번 1의 경우에 확정 전에 발생했었던 그 원본 채권에 관한 확정 후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 이것들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잘 비교해서 잘 정리해 두시라고요. 확정 후 원금은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후 뭐는 담보됩니다? 이자, 지연 손해금은 담보가 됩니다라는 거. 3번입니다.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죠. 이때 재산 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을 변제, 최고액만 변제. 최고액만 변제. 자, 4번입니다. 갑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양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양도할 수도 있겠죠. 예. 5번 A 부동산에 후순위 전세권자인 병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러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던 게 아니죠. 딴 사람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 시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26번서부터 또 보겠습니다.